네, 2조 방열받게 된 배승 들어갑니다. 일단 저희 쪽은 이번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좀 이해하고 한번 작게나마 만들어서 구축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정하게 됐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참이나 차례대로 그냥 이제 프로젝트 처음에 저희가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위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목표하고 일정이고, 그다음에 기본 구성도 얘기해드리고, 그 위에서 만든 기능 소개해드리고, 그 기능들 영상 한번 쫙 보여드리고 마무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잡았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면 원래 기본 클라우드라고 하면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섞은. 근데 꼭 퍼블릭과 프라이빗만 섞은 게 아니라 이제 퍼블릭이라든지 프라이빗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리미스 아크텍처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식을 쓸 것인지가 가장 중요했고, 그걸 이해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운영하고 나서 위에서 여러 서비스를 만들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자빅스라는 모니터링 툴을 이용해서 서버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액션하고 트리거를 생성해서 운영하려고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위에서 이제 내부에 있는 개발자가 내부에 이제 서비스를 노출하고 즉각 서버로 반영하고 싶었기 때문에 CI/CD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자, 저희 일정표고요. 이게 계획서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기본 구성부입니다. 저희 구성 이제 쭉 한번 크게 보시게 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AWS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AWS 상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 같이 VPC를 10.5 시점대 영역으로 만들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서브넷을 새로 만들어서 10.6 시점대 영역을 만들어서 두 개를 IPs의 VPN을 통해 터널을 뚫었습니다. 줄임말을 써놨는데 VGW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게이트웨이라고 해가지고 AWS에서 제공하는 S2S VPN이라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만들고 나서 VPN 연결 위에 만들어주는 게이트웨이고요. 저는 게이트웨이고요. CGW는 커스텀 게이트웨이 약자입니다. 제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VPN 터널을 뚫기 위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따로, 그 게이트웨이를 이제 오픈스완이라는 오픈소스 툴을 이용해서 게이트웨이를 생성했습니다. 제일 먼저 온프레미스 환경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총 세 가지의 서비스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CI/CD를 위한 빈랩 서버가 있고요. 모니터링을 위한 자빅스 서버, 그리고 이제 노드들을 관리하고 매니징할 이제 쿠버네티스 마스터 서버를 하게 뒀습니다. 쿠버네티스 마스터 서버 같은 경우는 노드들 전체 관리한 용도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앤서블도 설치하였습니다. AWS VPC를 보시게 되시면 사용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IDS, S3, 그리고 EC2를 사용했고요. 그 EC2 이제 축소해서 운영해 보는 거기 때문에 요금 문제도 있어서 EC2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를 2개를 생성하였고, 나머지 한 개, 총 3개인데 이제 2개는 서비스용 노드를 설치하였고, 한 개는 레지스트리 S3와 연동해서 백업 용도로 만들 인스턴스를 한 개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능 소개입니다. 이제 모니터링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빅스, 제가 이제 직접 자빅스를 서버를 설치하고 구성한 처음 대시보드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하고 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AWS에 아까 전에 봤던 서비스 노드들한테 각각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이 서버 앞에 호스트로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에이전트들한테 받아오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들을 조합해서 그래프로 만든다든지 맵으로 만든다든지 액션하고 트리거를 각각 노드한테 설정해서 아래 같은 액션 트리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크게 CPU, 램,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량, 액션 트리거, 뭐 큰 저희 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대한 맵을 크게 만들어서 대시보드 구성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자빅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의 목적 자체가 이제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 이상값을 발견하고 이상을 발견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트리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CPU 사용률, 과거가 되면 서버가 터지기 때문에 CPU 사용률에 대한 트리거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상값을 발견하기 위해서 1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지만
환경에서 너무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터질 경우 다시 재구축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분만 커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트리거를 1분 동안 통합 CPU 사용률 50%가 넘어가게 작동하는 트리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거는 발동 장치일 뿐이지 실제로 액션과 연결하지 않으면 뭔가 이벤트 발생하는 액션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액션을 만들었는데 이 트리거가 발동되면 작동하는 액션 같은 경우는 카카오 메일 주소하고 연결해서 SNP하고 연결해서 이제 메일을 받습니다. 카카오톡하고 카카오 메일은 서로 연동돼 있고 카카오톡에서 그냥 버튼 한 개로 메일을 카카오톡으로 받을 때는 비서 조르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냥 그걸 활성화시켜서 메일이 오면 카톡으로 볼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션 트리거에 대한 전체적인 큰 맵입니다. 자, 인스턴스에 실제로 과거를 주기에 스트레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모든 커버를 과거화해서 타이밍 100%를 한번 적었고요. 그래서 자기 서버에서는 그걸 인지하고 트리거의 적공과 일치해서 액션이 발동되면 카카오 메일로 SNP로 가게 되고 메일이 제가 만들어둔 메일이 가게 되고 그 메일을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실험 결과를 다음 장에서 보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모니터링 중 CPU가 별로 퍼센트가 높지 않죠. 처음에는 쭉쭉 가다가 보면 1분 36초에 보면 CPU 과거를 일부 줬기 때문에 100%까지 쭉 찍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55초경에 액션이 쭉 발동 바로 해고 액션이 발동하자마자 카카오톡 메일로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길랩을 이용한 CI/CD입니다. 일단 제가 만든 CI/CD 파이프라인 전체적인 설계를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봤던 설계도하고 좀 다르게 보시면 막 이거 줄었죠. 일단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제 CI/CD를 직접 이용할 개발자 같은 경우는 온프레미스 관계, 외부 관계 있죠. 고대 관계 있다는 걸 치고 이제 깃푸시가 첫 번째 일어나는 길랩 서버에서 깃푸시를 인지하고 길랩 러더한테 작성해 놓은 길랩 CI.yaml 파일에 대해서 지시하도록 합니다. 길랩 러더가 그걸 받고 명령을 처리하겠죠. 받게 되면 길랩 러더 첫 번째 제가 짜는 쉘 파일 내에서 작동하죠. 그 쉘 파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git 클론, 새로 푸시된 프로젝트를 클론해옵니다. 클론해온 다음에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서비스 배포에 대한 도커 파일 만듭니다. 그 도커 파일을 빌드 하겠죠. 그 빌드를 세 번째 맨 아래 보이는 파일. 자, 도커 푸시 해가지고 레지스트리 인스턴스에 담깁니다. 이 레지스트리 인스턴스 위에는 레지스트리 컨테이너가 있고 그 컨테이너가 S3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저장이 S3에 또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이제 쉘 파일 마지막으로 그 빌드된 이미지를 가지고 디플로이먼트를 하라는 쉘 파일을 짰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해라라고 하면 큐브레스 마스터가 큐브 CT에 어플라이 파일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쫙 뿌리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럼 인스턴스를 그 명령을 받고 레지스터리 인스턴스에 있는 컨테이너에 이미지를 조합해서 받고 뿌릴 수 있는 건데. 자, 다음 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중에서 일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AWS 위에 상에서 S3를 이용한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일단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인증서 파일도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도커를 사설 레지스트리 만들 경우는 SSL이 필수이기 때문에 보안 인증이 필요했고, 보시면 왼쪽에 이 컨테이너를 인스턴스 위에서 컨테이너를 올릴 때 필요한 명령을 적어놨는데 보면 런해서 아래 보면 환경 동수가 뭐가 많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AWS 상에 있는 내 S3에 있는 버킷에 키 스크립트를 넣어서 그 버킷에다 나는 사설 레지스트리 이미지를 전환할 거야 라는 환경 변수입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레지스트리에 들어가야 되는 환경 변수고요. 밑에 두 줄이 보입니다. HTTP, TLS 키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 위에 서티피케이션 인증에 대한 건데 파일 경로를 인스턴스 자체하고 볼륨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서 자체를 그냥 카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볼륨으로 연결해서 인스턴스하고 컨테이너가 인증서 가질 수 있게 해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스턴스들이 제가 서비스 노드 2개만 만들었지만 실제로 현직에서 2개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2개만 쓰는 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들 1000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인증서 파일을 일일이 옮기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케이프레스의 마스터에 엔서블을 설치해서 인스턴트들한테 플레이북으로 쫙 뿌리기 위해 플레이북을 한번 짜봤습니다. 보시면 정말 간단한 인증서 파일을 일단 마스터에서 한번 인증을 합니다. 그 인증서 파일을 카피하고 가져가서
컴퓨팅 파일에 넣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페이지로 만들어서 한 번에 쫙 노드를 뿌렸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이제 시리를 하면 이제 각 빈랩 서버죠. 여기서 내부에 이제 파이프폭스라는 이메일 개발자를 한번 생성해서 파이프라는 프로젝트 생성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폭스 파이프가 이제 PHP 소스를 이렇게 열심히 작성해서 푸시를 때리게 되면 빈랩 서버에서는 그림과 같이 이제 감지를 하고 빈랩 CI 내용대로 이제 쉘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빈랩 CI에서 스테이지를 나눠서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나눠서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뭐 쉘 파일로 그냥 올인 원 파일을 만들어서 뭐 실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빈랩런에서 실제 실행되는 쉘 파일 소스 코드입니다. 보시게 되면 처음에 변수 선언을 2개 정도 하는데 보면 랜덤값하고 그 현재 이 쉘 파일 실행될 때 시간에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이 시간 날짜 시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데이터 백업에 있어서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간별로 지정하기 위해서 변수를 조정했고요. 보면 이제 이 쉘 파일 실행되면 첫 번째로 기존에 있던 소스 코드를 올드 버전이라는 디렉토리에 일단 백업을 먼저 합니다. 디클로너 하기 전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백업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디클로너 아까 전에 설계도와 같이 디클로너를 땡겨줍니다. 디클로너를 땡기려면 그 파일을 가지고 도커 빌드를 통해서 파일을 만드는데 파일 네임을 보시면 제가 말했던 듯이 프로젝트 네임 대시 그 다음에 그 현재 시간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를 레지스트리를 푸시합니다. 푸시할 때 이미지 네임 앞쪽에 잘 보시면 레지스트리의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로 해야지만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푸시한 뒤 만든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로컬한 계속 쌓이게 되면 마스터하고 과거하고 그러겠죠. 로컬에 쌓인 이미지를 한번 지워주고 똑같은 이름을 마지막으로 이제 디플로이 직접 때리기 때문에 베이스 야물이 따로 있어요. 디플로이먼트를 위한 베이스가 되는 야물 파일을 미리 작성해 놓고 SED 명령어를 통해서 이미지 네임 부분만 일단 바꿔서 뭐 여러 가지 더 다른 것들을 바꿀 수 있겠죠. 레플리카라든지. 그러나 저는 이미지가 레지스트리가 작동하지 보기 위해서 이미지 네임만 바꿔서 SED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하게 되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작동하게 되면 보면 AWS에 이제 서비스 식으로 로드 밸런서가 나오고 있는데 플래시 로드 밸런서를 참고로 사용했습니다. 플래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서비스를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푸시하면 아래에 보면 시간만 바꿔서 푸시했기 때문에 19시 49분, 20시 14분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 배포되는지 확인해서 S3에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면 똑같은 시간대에 이미지가 잘 만들어서 S3에 백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시험 연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도 너무 들어요. 소리가 없어. 소리가 있어. 최대화가 안 되나? 크게는 안 되나? 잘 모르겠어. 저 자체에서 아니 소리는 없어. 소리는 없죠. 네, 소리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잠시 로그인하는 겁니다. 어드민으로 로그인해서 모니터링 해보는 겁니다. 메모장에 뭐 있습니까? 오타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네, 보시는 것 같이 모니터링 이제 한번 대시보드를 딱 구성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원래 저희가 이제 트리거나 액션 같은 거 모니터링을 만들 때 각각의 이제 호스트별로 지정을 한다는 그런 거 많은데 실제로는 노드가 몇 대일지도 몇 천 대일 수도 있는데 그룹별로 하는 게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호스트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트리거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경우도 각각의 노드가 아니라 노드가 통합된 CPU, 노드가 통합된 램이고 이런 거죠. 밑에는 네트워크 참고 트래픽이 나가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슬프게도 트래픽이 많아서 제가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동치진 않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넘겨주실 것 같아요. 20초 정도 스트레스는 뭐예요? 실제로 지금 AWS에 이미 한 노드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툴을 작동시켜서 시크를 가봐시키고 그런 동작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할 거고. 수익률이 지금 10%도 안 넘을 50%까지 뛰기 때문에 같이 확 요동치습니다. 보면 네, 이렇게 한 번에 확 요동치죠. 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여기 아래 영상이 작아서 글씨가 안 보고 슬프게도 저희 딱 100% 찍는 순간 시간하고 동일 시간대 아래 액션 트리거 한번 작동했습니다. 보면 여기 말에서도 나중에 쓰고 이제 강조해서 보여줄 텐데 이제 액션 트리거 실제로 발동했고 이 트리거가 작동해서 하퍼 밸류 SNT를 보냈으니까 확인해 봐라라는 액션 트리거 테이블이 보입니다. 이제 이 글을 쓰면서 버블을 못 찾았어요. 그래프가 내려갔죠. 네. 글씨가 작아서 근데 안 보이네. 이 부분 이 여기 저기 앞에 시간대가 있는데 저 시간대가 그래프가 요동치 시간대랑 똑같습니다. 작지만 보이게 그 시간대가 그래프가 아까 요동치 시간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동했습니다. 여기 카톡으로 보여줄 겁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카톡이 왔다는 걸 걱정하게 카톡을 참고해요. 네, 똑같은 시간대 8시 1분경 잘못 들었네요. 8시 1분경에 카톡이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된 거죠? 네, 된 거. 넘기셔. CRC. 자, 길대. 헬프랑. 기본적으로 이제 로드 밸런스로 저도 해보겠습니다. 하루만에 추천해요. 새로처럼 제가 끝내요. 새로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처음에 로그인 참고로 IDS 연결해서 회원과 있고 로그인 정도만 구해서 간단한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다른 건 크게 없습니다. 좀 빠르게 넘길까요? 네, 빨리 연결해 주세요. 이제 소스코드 수정하네요. 2분 뒤로, 1분 정도 돼요. 넘겨? 앞으로? 네, 1분 한 1분 넘겨도 돼요. 네, 저기 시간대만 보면서 보면 지금 시간대가 써져 있을 겁니다. 시간대만 이제 바꾸는 소스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푸시 때리고 소리 농발성으로 메모장을 지겠습니다. 보면 이제 소스 코드 화이트, 폭스 화이트죠. 아까 전에 말했던 폭스 화이트가 화이트 프로젝트라서 소스 코드를 수정합니다. 대시보드 보이는 것 같아요. 똑같은 부분에 이제 소스 코드를 해. 음악 CRC 테스트 중입니다. 현재 시간 몇 시 몇 분. 보시고 나서 바탕화면에 시계 23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각자 다 하고 콘솔을 열어서 푸시 때리는 거를 센시티비티 테스트 오리진 백 그러면 이게 실제로 파이썬이 작동 중인 걸 볼 수 있죠. 지금 러닝 중에 메모장 열면서 저희 마무리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쓰다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조금 넘겨줄 텐데 많이 길어서 이제 바로 다음 속으로 네,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이 바뀐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새로 고치면 안 되거든요. 이거 20시로 나왔죠. 제가 새로 고치면 연타했었는데 느리게 작동했죠. 어디 갔을까? 안 보여. 미안해. 아니요. 잠깐만. 실험 거의 다 끝나서 뒤에 부분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S3 부분이 있어요. S3 그것만 보고 CLCD에 작동하고 이 CLCD 파이프라인에서 S3에 백업하는 과정 그 과정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3 버킷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 그 시간대랑 똑같은 도커 파일이 S3에 레지스트에 들어가면 저장되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저희 예정 프로젝트명, 그다음 날짜, 시간별로. 시간 연산은 여러 가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글이 이렇게 좀 제가 아쉬웠던 점도 많고 이 프로젝트 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많아서 글이 좀 기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진짜 밀리겠다. 슬쩍 보시는 게 좋고 여기 없는 내용을 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진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AWS SB의 상에서 EC2에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이 하는 과정 자체가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수업 때처럼 작업을 하고 그냥 조인하고 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EKS라는 서비스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미지를 직접 끌어사서 수고 서비스를 신청도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QADM이라는 최저를 제공도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EC2 자체 설치해서 조인을 하려고 해도 포트도 너무 많이 막혀있고 시큐리티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다 열어줘야 됐습니다. 칼리코를 위한 네트워크, 포드끼리 연결을 위한 포트, 또 그게 그 프로토콜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정말 그런 거 하나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깊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또 기본기를 더 깊게 다지게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 프로젝트가 어려운 거 없어요. 아까 전에 레지스트리를 앤서블을 꾸미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모두 두 개니까 그냥 카피하면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 근데 이걸 내가 실제로 회사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의문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아 불가능하겠구나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때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방향성을 바꿔서 작업했던 게 제 입장에 있어서 좀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니, 여기다.